ESP를 위한 감정. ESP를 위한 감정. 뇌 건강 조치 선유리와 함께하는 뇌 건강.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병원 여러 곳을 전전했으나 그 결과 모두 깨끗하다. 우울증과 불안함은 가능하면 약을 먹지 않고 의지로 잘 버텨내야 한다. 명성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31세인 제이씨는 제대 후에 영업직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취업 사이트에서 연봉이 높고 승진이 빠르다는 문구를 보고 얼떨결에 취업하게 되었다. 업무 자체가 딱히 몸을 쓰는 고된 일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부터 나오며 두 통약부터 삼키곤 한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고 상대가 누구든지 웃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또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매번 들어줘야 했고 수개월 동안 공들였던 일들이 곧 성사가 될 것 같다가도 하루 만에 무너질 때는 심한 무기력함을 느꼈다. 더욱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터라 너무 지쳐 있었다. 특히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그에 따른 압박을 매번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급기야 폭주와 폭식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습관이 되어서 입사 1년 만에 체중이 20kg 넘게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코골이와 소면 무호흡증마저 생겼다. 어느 날 제이씨는 몸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면 장애와 지방간까지 더해서 매일 복용하는 약이 5가지나 되었다. 스트레스는 신체가 가해지는 내부 및 외부의 압력, 각 개인의 생리적인, 심리적인, 행동학적인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인자로 지칭되는 되기 위해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을 총칭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이때 내는 스트레스 인자를 분석하고 스트레스의 행동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을 매개하는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한다. 시험, 결혼식, 출산 등 단기간에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이며 조절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생체 내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지나치게 활성화한다. 우울 및 불안 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적인 질환과 심혈관계 대사 질환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그리고 뇌의 변화. 스트레스 반응에는 시상하부 전두엽 해마와 편도체를 비롯해서 뇌의 매우 다양한 부위가 관여한다. 뇌 여러 부위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변화시킨다. 변연계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쪽으로 불리는 곳과 정반도로 에프렐리엘 자율신경 경로는 각성 수준을 높인다. 스트레스를 받은 뇌의 반응은 확대된 동공은 붉어진 얼굴, 숨쉬기, 맥박수 빨라짐. 원래 자율신경 시스템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은 개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경로를 활성해서 각성 상태를 유발한다. 아울러서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한 주의력을 높여 도망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방과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당질 코르티코노이드와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혈관계의 기능을 향진시킨다. 예를 들면 정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갑자기 호명되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마치 맹수아프의 토끼처럼 공포에 휩싸인 내 몸은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을 맹렬히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생존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스트레스인데 그런 반응이 매일 지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대사질환이 발생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되면 몸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것만 처리하게 되므로 신체는 곤란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둘째, 기억력이 저하된다. 당질, 코르 등등등등 해서 대체 판단력이 저하된다. 넷째는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어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특정한 뇌 영역과 뇌신경 분비 회로를 매개로 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꾀병이라고? 신체화 장애, 온몸이 저리고 지가 나는데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녀봐도 이상이 없다고만 해요. 정밀 검사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진찰이나 검사를 한 뒤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상태를 신체화 장애라고 한다. 피로 발진, 통증, 소화불량 등과 같이 주관적이고 산발적인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능에는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신체화 장애의 특징이다. 신체화 장애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안, 증후군, 성격장애, 정신질환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화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한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려워진다. 갑자기 아찔하거나 현기증,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메스껍고 주변 이상하게 보이거나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같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또 손발이 저리거나 몸이 화끈, 가슴이 통증, 죽을 것 같거나 자제력이 잃거나 신체화 장애가 심하면 다양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면서 각종 검사를 반복하게 한다. 하지만 결국은 심리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로부터 계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일관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 때리고 싶다. 한 번아웃 증후군. 40대 후반인 피해는 아침이 되면 한숨을 쉬며 일어난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는 5분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딱 한 달만 문을 닫고 쉬고 싶다. 가끔 까다로운 요청을 하는 손님에게는 짜증이 난다. 더욱이 악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2년 전부터 우울증약과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 사장인데 도망치고 싶다. 처음에는 의욕적이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장사도 꽤 잘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번아웃. 모두 불타서 없어진다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혹은 냉소를 보이고 일에서 능절제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과도한 욕구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일에 중독된 것처럼 헌신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는 슬럼프,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발생한다. 결국 업무 불만족, 생산성 저하, 이직 등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소진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며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대사증후군, 만성피로, 근육통, 두통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또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며 혈압 증가와 같은 교감신경 항진 및 부교감신경이 저하된다. 이럴 때는 우선 일을 재정리하도록 하자.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거야 등 자신을 몰아세우는 인지적인 왜곡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무처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가? 휴일에 쉬면 고용이 불안해질 위험이 얼마나 있는가? 등등.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음주, 흡연, 폭식 등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또 중독의 위험이 있는 행동들은 우울이나 불면, 소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이거 봐라. 지금 나 건드렸어? 분노 조절 장애. 최근 보복운동이나 무찌와 폭행 같은 분노 조절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고는 한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마비된다. 그러므로 다혈질이다 혹은 욱한다라고 표현하듯이 행동에 따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는 공식적인 진단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컫는 경우가 있다. 언어의 공격성, 재산 피해, 간헐적인 폭발 장애, 분노와 관련된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상황은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분노를 표출한 후에 일시적으로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감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적인 발달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마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인을 탐색해야 한다.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믿음과 사고방식, 분노를 유발하는 특성, 상황 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만일 원인 질환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반면에 충동성에만 기인한 문제일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때 가족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가족에게 경제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것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이 아프면 몸을 살펴봐라.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일까? 감정은 몸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면 앞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쉬운 예로 몸이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몸이 정말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는 내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반대로 몸이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몸이 실제로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노시보 효과도 있다. 이 두 현상 모두 감정으로 인해서 신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몸과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감정관리는 통증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증은 질병, 외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몸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의 조건이 나쁘게 변했거나 인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반응이다. 따라서 감각은 이러한 자극 상황을 피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극과 손상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특수한 통증 수용체에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통증 수용체들은 통증 신호를 전기 충격으로 변환한 뒤에 신경을 따라서 척수로 전달해 뇌까지 이 신호를 전달한다. 통증의 전달 경로는 이러한 상경행 경로도 있고 하행 경로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보호 기능을 나타낸다. 여기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때때로 통증 신호는 반사 반응을 유발한다. 통증 신호가 척수에 도달하면 이 신호는 운동신경을 따라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수축된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매우 뜨거운 몸에 어떤 물질이 무심코 닿을 때 우리는 그 물질에서 즉시 몸을 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면 작은 손상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더욱 잘 느끼게 된다. 우울증 환자의 69%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자주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통증 경로와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발생하면 몸에서는 뇌인성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물질이 생산되어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구는 잘 참고 통증은 본능적인 감각, 뾰족한 물체에 찔려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면 신체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다. 통증은 감각. 누구는 통증을 더 잘 느끼는 이유는 뇌인성 오피오이드의 개인적인 차이, 즉 엔돌핀의 기능에 달려있다. 통증을 치료할 때는 우울증이나 불안 치료와 같은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통증 자체를 줄인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을 높임으로써 통증 억제 신호를 강화할 수가 있다. 한편 우울증은 멀쩡한 기억력도 떨어뜨리곤 한다. 가성침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핏 치매처럼 보인다. 노인들한테는 우울증은 아주 흔한데 그중에 15%에서 가성치매가 동시에 발병한다고 한다.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면 인지기능 장애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항상 그러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우울증이 다소 나아져도 일부 인지기능의 장애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 자체가 치매의 독립적인 위험 요소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장기간 관찰해 보면 우울증이 지속되는 동안에 인지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0대 후반부터 본인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수시로 가져봐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그간 일궈놓은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뇌 손엽에 심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감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상이 개입된 상황에서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말한다.
뇌절장.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친구들은 회사에서 중력이 되어 있는데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답답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몸뚱아리로 밥숟가락 쓰기도 힘든데 여생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이 아파서 우울하고 잠도 못 자요. 매일매일 피곤하고 아침에 눈 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내 신경전달 조절에 의해서 감정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울, 불안, 무기력함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피로 등의 증상들이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뇌졸중 이후에 2차적으로 발생한 우울증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럼 아래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울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자. 뇌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증상은 뇌건강 주치 손유리와 함께하는 우울증 진단.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뇌졸중 이후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뇌의 손상된 병변 위치에 따라서 감정 변화는 많은 영향을 받는데 뇌 병변의 위치가 좌측 전두엽일 경우에 우울증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식욕 및 성욕 저하. 왜 장례식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까? 뇌졸중 이후에 감정 조절 장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뇌 손상을 인해서 감정 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감정 실금은 감정 조절 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증상이다. 장례식장에서 웃음보가 터져 나온다든지 등등.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명상과 의학의 어간은 메디로 모두 같다. 이는 라틴어 메디켈루스 파생된 말로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메디켈루스 어원을 살펴보면은 명상은 수련과 정신작용으로 괴로움을 치료하고 의학은 약물을 이용해서 괴로움을 치료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명상은 의식, 주의, 지각, 정서, 자율신경계 등의 변화를 포함하는 복잡한 정신작용이다. 자신의 마음의 길을 기울여서 높은 수준의 자각을 이룸과 동시에 내면의 평안에 도달하게 해준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도 편안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티베트의 정신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뇌과학자들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 불교 선생들을 대상으로 명상할 때 나타나는 정신현상의 생물학적인 기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첫째, 뇌 구조를 바꾼다. 명상을 통해서 감정관리를 한다. 여러분, 명상에 따른 전두엽 변화는 전두엽, 안화전두, 또 전대상회, 명상을 하면 뉴런으로 뻗어 있는 엑손이 더 많아지고 지름이 커진다. 둘째, 명상은 감정 처리에 영향을 준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증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뇌 부위인 편두체의 활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신경. 셋째, 명상은 뇌의 가소성을 변화시킨다. 뇌가 생각과 활동 또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기능과 구조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한다. 명상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뇌 파악 및 뇌 구조를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명상은 수행의 통찰이나 직관적인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세타파, 명료한 생각이나 공감에서 일어나는 감마파의 발생을 활성화한다. 이처럼 명상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변화는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뇌를 변화시켜 심신을 치유하고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넷째, 명상은 몰입과 집중력도 높아진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의 50% 이상의 정신활동을 자기 자신과 관련한 산란한 공상으로 보낼 정도로 지금 여기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의 명상은 자신과 관련된 반추 사고를 멈추고 현재를 알아차림을 중요시한다. 마음 챙김. 그럴 때는 오직 걷는 행위에만, 먹을 때는 오직 먹는 데만 집중한다. 명상을 하면 마음 챙김 의식이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더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